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염이 관영한 세상에서 건강을 생각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기아대책기구에서 제가 강연했던 내용을 몇 개로 나누어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내분비 결합물질 또는 환경호르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인체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이 체내 흡수 증가하는 원인은 일회용품, 가공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합니다. 이 환경호르몬은 모든 연령층에서 건강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합니다. 역류하기 때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증후군, 그리고 소화 비만을 일으킬 수 있고, 청소년기 때는 성조숙증, 생리전 증후군. 성조숙증은 요새 아이들 대부분이 생리가 약 2년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생리 때마다 심한 복통, 두통 등 다양한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가임 여성들은 자궁, 난소, 유방, 갑상선, 이것들은 모두 호르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장기입니다. 여기에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불임, 유산, 사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성 또한 이 남성 호르몬 수용체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정자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성인기 때는 각종 성인병과 암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세제, 비누, 샴푸 등에는 계면활성제와 파라벤 등이 들어 있습니다. 세제 성분을 보면 이렇게나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파라벤 보존제도 있고, 트리클로산은 아이들 알레르기 발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품, 치약, 가글액, 각종 이런 생활용품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대표는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이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고 연구가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환경 호르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스페놀 A의 구조와 프탈레이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환경 호르몬의 벤젠 링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결합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에스트로겐이 결합하지 못하게 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에스트로겐은 난소, 자궁, 유방 이런 생식에 관여하는 장기에 주로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온 이 여성, 청소년들은 난소, 자궁, 유방, 갑상선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성도 또한 안드로겐과 같은 남성 호르몬이 결합하는 그 수용체에 이 환경 호르몬이 결합함으로써 이런 정자 형성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 A가 사용되는 많은 생활용품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A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열을 받으면 이렇게 까맣게 글씨가 나타납니다. 이 종이를 손으로 만지면 이 환경 호르몬이 체내에 흡수됩니다. 실제로 계속 영수증을 뽑는 계산원들은 연구 결과 2배에서 5배까지 이 환경 호르몬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꼭 장갑을 끼고 영수증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영수증을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변성시키는 가소제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향수나 화장품 또는 장난감이나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생활용품에 사용합니다. 여기 비닐 랩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죠. 이 프탈레이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용품을 우리가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프탈레이트 DEHP에서 DIMP까지 7가지 종류의 유해성 정보인데요.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유해성 정보입니다.
이렇게 발암성, 또 유전자 변이, 생식에 문제를 일으키고 신경독성, 면역독성, 내분비, 호흡기, 알레르기 독성, 이런 다양한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유해성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가 소변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영유아가 성인보다 높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약 3배, 비스페놀 A는 성인의 약 2배 정도로 영유아가 높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환경호르몬과 영유아 건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액체 괴물, 이 부드럽게 만드는 게 프탈레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구, 학용품, 그리고 여러 가지 장난감, 그리고 바닥을 부드럽게 만드는 매트, 이런 많은 이런 생활용품에 이 영유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존제입니다. 보존제는 미생물 번식을 막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첨가한 물질입니다. 방부제라고도 하죠. 포르말린은 아주 최초의 식품 보존제로 식품에 첨가했습니다. 이것은 눈을 시리게 하는 그런 물질인데 독극물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는 지금도 화학섬유나 가죽옷 등의 보존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저가 수입품을 우리가 많이 사는데요. 포장을 뜯어보면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비닐을, 포장지를 벗기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하루 이틀 정도 놓아두면 거의 증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탁을 하고 입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은 또한 독극물입니다. 중금속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스카라 등 화장품이나 일부 백신에 이 수은이 방부제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라벤도 보존제입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 생식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햄, 치즈, 소시지, 어묵, 통조림, 식빵, 식용유, 화장품, 치약, 구강청결제,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이 중에서 보존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답은 없습니다. 전부 다 보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용품이나 오랫동안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음식이나 생활용품, 화장품 등에는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붉은색 코치닐 색소는 선인장 벌레의 추출물입니다. 그 하얀색 선인장 벌레를 터뜨리면 빨강색 색소가 나옵니다. 그것이 코치닐 색소입니다.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요. 딸기 우유가 있습니다. 이 딸기 우유는 딸기 때문에 색이 빨간 것이 아니고 이 코치닐 색소를 넣으면 딸기처럼 빨간색이 나는 것입니다. 이 색소를 이 WHO, FDA 이곳에서는 알러지나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여러 가지 이 질병을 유발하는 의심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치닐 색소는 어린이 과자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색깔을 내는데, 또 게맛살의 색깔을 내는데, 아이섀도우 등 다양한 이런 음식이나 생활용품에 색깔을 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참기름을 주는데요. 향미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기름은 비싸기 때문에 향미유라고 여러 가지 첨가물을 섞어서 참기름 맛이 나게 하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가공치즈는 여러 가지 첨가물을 섞어서 치즈 맛이 나도록 하는 가공치즈입니다. 이 가공치즈로 피자나 치즈 돈가스, 여러 가지 이 치즈를 넣은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치즈와 함께 많은 첨가물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입니다. 라면에 포함된 식품 첨가물 수는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답은 4번입니다. 어떤 라면은 약 50가지 정도 첨가물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첨가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암뿐만 아니라 생식기 장애, 아토피,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중 1급 발암물질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요? 햄, 육포, 소시지, 베이컨.
답은 모두 1급 발암물질이 맞습니다. 발암물질은 1급과 2급으로 분류되는데요. 암이 확실히 발생한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1급을 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모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에게 이런 음식은 가급적 주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환경호르몬과 많은 노폐물들은 크게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우선 수용성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지용성 노폐물은 기름에 녹는 노폐물이죠. 수용성 노폐물보다 지용성 노폐물이 독성이 훨씬 강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간에서 적절히 처리된 후에 이 담낭에 담즙과 함께 보관됩니다. 담즙이 약간 기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담즙이 분비되어서 음식과 함께 장에서 섞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 속에 섬유소에 섬유질의 이 노폐물이 흡착된 후에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므로 야채를 꼭 드셔야 합니다. 야채를 먹지 않으면 이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지용성 노폐물이 대장에서 다시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라도 이 야채를 꼭 식사 때마다 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건강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